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일 J리그 일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쿠오카 대 가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후쿠오카는 최근 히로시마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실점으로 패배하며 수비 집중력과 공격 전개의 한계를 드러냈다. 최근 5경기에서 단 1승에 그쳤으며 전체 점유율이 30%를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미키, 마스오카, 아키노로 구성된 중원은 활동량은 높지만 전방 연결 효율이 낮고 자에디의 결정력은 슈팅 대비 득점률이 리그 최하위권이다. 특히 마스오카는 최근 3경기에서 패스 정확도 75% 미만으로 안정적인 점유보다는 직선적인 대응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안도와 가미즈마를 통한 후방 빌드업도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해 실수가 잦다. 전술적으로는 수비 블록을 깊게 내린 3-4-2-1 시스템에 롱볼과 자에디의 제공권 의존이 많아 공격 전개의 다양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이어서 가시마는 직전 마치다전에서 전반 일찍 득점한 후 수비 집중을 통해 승리하며 전형적인 관리형 승리를 완성했다. 최근 리그 5연승 중이며 이 기간 동안 단 1실점만 허용해 수비 안정성이 확고하다. 츠쿠이와 우에다의 수비 조합은 커버 능력과 1대1 대인 방어의 강점을 보이며 시바사키와 치네는 중원 압박과 롱패스 전개에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안자이와 츠쿠이의 좌우 오버래핑도 꾸준하며 공격에서는 수즈키의 침투와 카브리치의 연계 플레이가 핵심이다. 후쿠오카의 깊은 수비 라인을 고려할 때 하프 스페이스 공략과 세컨볼 점유를 기반으로 꾸준한 압박이 예상된다. 실전에서는 시바사키와 미사오 듀오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서며 후쿠오카의 롱볼 대응도 철저할 것으로 보인다. 후쿠오카는 낮은 점유율과 단조로운 공격 방식, 교체 카드의 파급력 부족 등으로 인해 가시마의 완성도 높은 압박과 크로스 공세에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가시마는 최근 실점이 거의 없는 안정된 수비력과 함께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승리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후쿠오카의 수비 블록을 꾸준히 두드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것이다. 가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나고야 대 오카야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고야는 직전 시미즈전에서 대승을 거두며 반등의 기회를 만들었다. 점유율은 낮았지만 역습 상황에서 중원 자원들의 침투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득점으로 연결됐다. 시이아시와 이나가키의 중거리 전개와 이즈미의 오른쪽 돌파는 강점으로 전반적인 흐름은 간결하고 효율적인 공격 구조에 집중된다. 다만 앞선 3연패 당시 드러난 중원 압박 회피 실패와 세컨볼 회수 실패 문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상대가 강한 중원 압박 구조를 들고 나올 경우 취약할 수 있다. 이어서 오카야마는 비셀 고베전에서 패하며 최근 5경기 무득점 경기를 4차례 기록했다. 수비는 타베이와 야나기, 후지이로 구성된 3백이 준수한 조직력을 보였고 브로더센의 반응도 안정적이다. 하지만 공격 전개는 지나치게 단조롭다. 롱볼과 세컨볼 중심의 직선적 운영이 주가 되고 미야시로와 루카오 조합의 포스트 플레이가 공격 루트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술상 나고야와 같은 3-4-2-1 형태를 유지하지만 마무리 능력과 창의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나고야가 공격 효율성과 경기 운영 측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시미즈전에서 보여준 중원 침투와 간결한 전환 플레이는 오카야마의 실리형 전개를 무력화할 수 있다. 반면 오카야마는 최근 극심한 득점력 저하와 제한적인 공격 루트로 인해 승부를 만들 가능성이 낮으며 서로 유사한 포메이션 구조이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능력과 마무리에서 나고야가 앞선다. 나고야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라와 대 간바 오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라와는 직전 도쿄 베르디전에서 승리하며 경기 초반 집중력과 효율적인 운영을 증명했다. 수비 빌드업의 출발점은 호이브루텐과 보자로 명확히 구분되며 이들의 롱패스 정확도가 최근 크게 향상되고 있다. 전술적으로는 4-2-3-1을 기본으로 하며 사비오, 와타나베, 카네코에 이서는 파이널 서드 진입의 핵심 축을 이룬다. 최근 파이널 서드 패스 비율이 리그 평균 대비 높은 31%에 이르고
PK 박스 안에서의 슈팅 비중이 41%에 달해 침투 중심의 공격 성향이 두드러진다. 이어서 간바 오사카는 쇼난전에서 대승을 거두며 기세를 끌어올렸다. 휘멧의 중거리 득점과 카시모토의 멀티골, 나카타니의 세트피스 득점까지 다채로운 공격 방식이 특징적이었다. 핵심은 미스타와 스즈키의 중원 연결 플레이로 특히 스즈키의 전진 패스가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공격 템포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전술은 4-2-3-1로 우라와와 같지만 훨씬 직접적인 스타일로 최근 5경기 롱볼 비율이 14%에 달한다. 공격은 주로 크로카와 메시노 라인의 좌측을 통해 전개되며 턴오버 비율이 11%로 다소 높아 전진 상황에서 수비 뒷공간 노출 가능성이 크다. 우라와는 안정된 빌드업과 철저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홈에서 클린시트 가능성이 높은 경기 운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마츠오의 결정력과 와타나베의 박스 침투가 활발한 가운데 간바 오사카는 롱볼과 중거리 위주의 공격 성향으로 인해 우라와의 블록 수비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후방 실수에서 비롯되는 실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라와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비셀고베 대 세레소 오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베는 최근 오카야마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4연승과 함께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점유율보다 실리를 강조하는 전략을 택했고 특히 사사키와 미야시로의 측면 연계와 이데구치의 세컨볼 전개가 핵심이었다. 수비적으로는 최근 5경기에서 단 1실점만 허용하며 라인 간격 유지와 후방 조율 능력이 향상됐다. 이어서 세레소는 교토 상가전에서 승리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나카지마와 페르난데스, 우에조의 이선 콤비는 창의적인 공격 전개와 유기적 움직임을 통해 찬스를 만들어냈고 후반 카가와의 투입은 경기 조율에 결정적이었다. 4-3-3 포메이션 하에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측면 전개가 주요 전략이며 키다는 중원 압박과 패스 간수에서 중심축 역할을 맡는다. 고베는 최근 4연승과 4경기 연속 클린시트로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에릭의 전방 피지컬과 사사키의 드리블 돌파는 꾸준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낸다. 반면 세레소는 나카지마를 중심으로 한 전개는 매끄럽지만 고베의 탄탄한 수비 블록을 뚫기에는 창의성 부족과 전방 결정력이 아쉬운 상황이다. 수비 안정감과 후반 전술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고베의 주도적인 승리 가능성이 높다. 비셀고베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가시와 대 시미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시와는 최근 나고야전에서 후반 집중력을 통해 승리를 챙겼으며 5경기 2실점이라는 수비력은 높은 안정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전체 유효 슈팅 수가 경기당 평균 2개에 못 미치며 공격력에서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킬러시타와 호소야, 카키타 등 일선 자원의 슈팅 비중도 낮아 박스 내 침투보다는 외곽에서의 시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전술은 3-5-2 기반의 롱볼 전개 방식으로 미츠마루와 이누카이의 전개를 통해 압박을 회피하려 하지만 점유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주도권을 쉽게 넘겨줄 위험이 크다. 이어서 시미즈는 직전 나고야전에서 대패를 당했지만 이전까지 4연승과 경기당 평균 2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여왔다. 키타가와와 이누이, 마츠자키의 이선은 박스 침투에서 리그 최상위 수준의 위협을 자랑하며 전체 슈팅 중 61%가 페널티 박스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4-2-3-1 시스템은 부에노와 유미바의 더블 볼란치 탈압박을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을 보이며 좌측 카피샤바의 크로스 빈도 증가가 주요 공격 루트로 활용된다. 가시와는 낮은 점유율과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실리적 운영을 펼치며 실점 억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미즈는 전방 압박과 이선 침투로 경기를 주도하려 하겠지만 가시와의 견고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양팀의 전술 방향이 극단적으로 상반되어 득점 수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방보다는 견제 중심의 흐름이 될 공산이 크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도쿄 베르디 대 요코하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르디는 직전 우라와전에서 전반 초반 집중력 부족으로 실점하며 경기 주도권을 넘겼고 이후 공격에서도 박스 내 결정력 부재가 문제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쳤다. 전형은 3-4-2-1이며 히라카와와 모리타를 중심으로 중원 점유율은 확보되지만
실질적인 골 찬스 창출은 부족한 상황이다. 측면 전개에선 미야하라와 아라이가 폭넓게 기여하나 일선 기무라의 마무리 비중이 떨어지며 득점 루트가 제한적이다. 이어서 요코하마는 가시마전에서 수비 라인 붕괴와 중원 실수로 무너졌고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무득점이라는 공격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루키안의 피지컬을 활용한 롱패스 중심 전개도 기대에 못 미친다. 포메이션은 3-4-2-1이나 실질적으로는 5-4-1 형태로 수비적 운영에 집중하며 야마자키와 은두카의 롱볼 대응은 좋지만 간격 유지가 느려 공간 노출이 잦다. 도쿄 베르디와 요코하마 모두 최근 골 결정력에서 큰 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슈팅 볼륨과 골 에어리어 장악력 모두 리그 하위권 수준이다. 베르디는 중원 장악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피니셔 부재와 박스 내 결정력이 부족해 골 생산력이 떨어지고 요코하마는 라인을 내린 수비 전술과 롱볼 위주의 공격 전개로 실질적인 득점 창출 가능성이 낮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